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심각한 안팎 경제 사정에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현대차 파업 여파로 4분기 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더 크게 번지지 않게 대응책을 내놓겠다면서 비상한 각오를 언급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출이 다시 곤두박질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김영란법은 수출과 내수에 동시 타격을 주었는데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현대차 파업처럼 한국 양대 대표 기업의 대형 악재가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기 확산 차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무겁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면서 개별 기업의 일시적 손실이 더 큰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기는 다가오는데 정책 결정이 더디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경제팀이 매주 만나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황의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고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향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만 이상 과열 상태입니다. 연말 미국이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 경우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하면서 실물에 이어 금융 부분까지 대형 부실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 근방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은 더 이상 기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각 분야의 위기가 다른 분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성장을 위한 체력을 되살릴 위기 타개책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철도 파업이 노사 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18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노조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존 최장기 파업은 3년 전 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벌인 23일간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에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며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주도한 182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가담 정도 및 불법 위기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단 최종 업무 복귀 시한을 준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철도 노조는 사측이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 한 시민단체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정부와 사측의 모든 거짓과 불법 탈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일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10일간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다행히 큰 물류 차질 없이 끝나 철강업체 등 산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철도 파업 역시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열차 운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제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철도 파업이 기존 최장기 기록을 넘어설 상황이 되자 코레일이 정규직 인력 5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규직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철도 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파업 도중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의 피로도와 기간제 채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2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지하철 안전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올해만 3번째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세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지난 5월 정비업체 직원 19살 김모 군이 수리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안전문 사고를 막겠다던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전수조사까지 벌였지만 재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이 되레 이딴 참사의 원인이 된 겁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지하철 585선의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272건으로 3,000건에 육박하는 145선 고장 건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무엇보다 585선의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 사이에 사람 등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힌 뒤에는 기관사가 직접 조작해야 문이 열리는데 기관사가 한 명만 탑승하는 체제도 사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구의역 사고에 이어 사장석도 공석이었습니다. 2달째 사장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서야 되는데 무책임한 거죠. 이건 책임 없는 거죠. 인사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도 시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전철을 타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지난 19일 지하철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승객들이 사람이 끼었다고 신고했지만 기관사는 경고등만 확인한 뒤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대로만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6살 김모 씨가 안전문 틈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던 김 씨는 바로 이 공간에 몸이 끼었고 열차는 김 씨가 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하자 김 씨는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져 나왔고 결국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기관실에는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기관사는 전동차 출입문만 약 30초가량 열었을 뿐 수동으로 조작 가능한 스크린도어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스크린도어나 출입문 경고 등에 따로 불이 들어오진 않았다며 무언가 끼어 있다는 신호는 없었던 걸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끼인 로그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전동차 끼임이 발생할 여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를 직접 받은 기관사가 밖으로 나와 스크린도어를 열어보지 않은 것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관사가 그 신고를 받고 왜 나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저희도 좀 조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지하철 안전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죠. 심히 걱정되죠.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경찰은 사고 당시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김 씨가 어떻게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케이크와 화과자 등을 받았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3명에게 4만 2천 원 상당의 케이크와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교사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해당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간강사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당사자인 시간 강사들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교수 한 자리가 1억 5천만 원, 3억 원이라는군요. 썩었습니다. 세상이 밉습니다. 2010년 시간 강사의 비참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대 시간 강사 서정민 씨. 서 씨의 죽음은 대학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시간 강사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시간 강사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간 강사에게도 교수처럼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동 수업이나 계절학기 수업 강사 등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습니다. 수년간 이에 반대해온 시간 강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1년 미만 허용 범위가 출장까지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넓고 임용 기간 후에는 당연 퇴직하게 돼 있어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 교수진의 비정규직화까지 불러올 것이라 지적합니다. 일정 수준의 교원 정원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대학으로선 필요시 정규 교수 대신 시간 강사로 메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강사법이 비정규 교수 절반 정도를 해고시키는 대량 살상무기와 같았다면 지금의 계약되는 강사법은 그보다 더 심한 피해를 가져오는 더티밤, 즉 더러운 폭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사들의 반발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계 위기 극복과 해양 플랜트 판로 개척을 위한 대규모 국제전시회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정호 기자입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엔진에 사용되는 고압 밸브입니다. 지금까지 외국 업체가 이 부품을 독점 공급해왔는데 국내에 있는 한 중소기업이 3년간 기술 개발에 나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형 천연가스 운반선에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가스 저장 탱커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도 개발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개발했고요. 굉장히 큰 고압으로서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국산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큰 수입 대처 효과를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해양 플랜트 전시회가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일간 열리는 올해 전시회에는 31개국에서 4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소를 비롯해 주요 조선 기자재 설비업체가 판로 개척을 위해 최신 해양 플랜트 기자재를 선보였습니다. 저희 나라의 조선해양 산업은 세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양 플랜트 관련 산업은 저희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저희 전시회에 참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오일 메이저 등 해외 대형 바이어도 방문해 1:1 수출 상담회를 벌입니다. 전시회와 함께 열린 국제 학술 행사에는 해양 플랜트 시장의 전망과 해양 플랜트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을 하는 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선업계의 노력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번 전시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조정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혼밥 또 혼술이 유행이라는데 박송희 아나운서도 혹시 가끔 혼밥 하시나요? 네, 저도 가끔 혼밥을 즐기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혼밥을 하는 편도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대찌개 도시락을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국물 도시락이 인기라고 하죠.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기본이고요. 콩나물국밥, 또 순대국밥 정식 도시락까지 출시됐다고 합니다. 편도족이 늘어나는 만큼 편의점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창업 아이템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편의점 창업은 정말 요즘에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죠. 편의점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 또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현재 편의점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편의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수를 살펴볼 건데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8월 기준으로 전국의 편의점 수는 28,794개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3만 개가 넘어설 예정인데요. 그 성장세를 살펴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새로 창업한 편의점이 5,508개로 하루에 15개 정도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연 셈입니다. 네, 정말 이제는 골목골목마다 편의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용품이나 먹을거리를 마트에서 주로 샀는데요. 요즘에는 편의점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뭐 1+1 이런 행사도 하고 또 통신사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알뜰하게 산다 이런 느낌도 나던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박송현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편의점은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무려 16.1%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대형마트는 2%, 슈퍼마켓 같은 대형 점포는 0.6% 성장했으니까 편의점의 매출 상승이 폭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유통가의 핫한 창업 아이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도시락이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도시락이 포함된 식품 부문, 특히 즉석식품의 성장세가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즉석식품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라면 같은 간편식품을 말하는데요. 8월 즉석식품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50.6% 증가했다고 합니다. 8월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비슷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편의점 매출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즉석식품의 힘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점포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한 점포당 매출은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한데요.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은 지난 2월까지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3월부터 한 자릿수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7월에는 전년과 비교해서 증가율이 2%도 채 안 되는 1.8%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편의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담배 매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담배 매출이요. 담배 매출이 전체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는데요. 네, 그렇죠.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동부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편의점 총 매출은 17조 1,947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24.3%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담배 매출이 무려 7조 8,924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배값이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담배 매출이 전년보다 46.3% 늘어난 건데요. 계산을 해보면 편의점 매출 증가액 중에 70%가 담배 매출 증가분인 겁니다. 네, 70%요. 그러면 지난해 담배값 인상이 없었다면 매출이 이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담배 매출을 빼게 되면 전년과 비교해서 6.2% 증가에 그친 셈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담배 매출이 지난해처럼 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포당 이익은 줄어들 거라고 동부증권은 예상했습니다. 네, 이런 비밀이 숨겨 있었다니 충격인데요. 그럼 점포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분석에 의하면 편의점 점주는 지난해 연평균 4,081만 원의 세후 순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4,166만 원의 세후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앞으로 담배 매출 효과가 사라지고 편의점 수가 약 3,000개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점주가 얻는 세후 순이익이 3,206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보다 23% 정도 급감한 수치인 거죠. 네,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인데요. 한마디로 묻지마 편의점 창업을 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점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유지해 나가면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도시락 같은 특색 있는 상품이 등장하고 담배값이 오르면서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이다 이런 인식이 펴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특수가 유지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경제 상황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편의점 시장이 앞으로도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예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편의점 성장 배경에는 불황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차린 편의점에서 청년들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면요. 요즘 시대의 단편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편의점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본사의 갑질이나 상품 품질이 잘 감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 뉴스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